여러분들 당장 휴대폰에서 크롬을 삭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포브스가 아이폰에서 페이스북을 당장 지워야 한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 페이스북은 물론 어떤 SNS보다 크롬이 더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반드시 페이스북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이폰의 페이스북 앱이 이용자 위치 추적 기능을 끈 경우에도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이 실제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 앱은 아이폰의 이용자 사진 파일은 물론이고 아이폰에 포함된 모든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이 데이터들은 휴대전화 모델과 카메라 설정 방식,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 장소 같은 아이폰의 모든 것을 추적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폰에서 위치 정보 수집 설정을 강제로 끈다 하더라도 메타데이터를 페이스북이 별도로 저장해 놓고 있다가 위치 정보가 사용되기 시작하면 다시 수집이 시작됩니다. 일단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다시 해당 사진을 다운받아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해당하는 메타데이터는 모두 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언뜻 보자면 업로드 과정에서 사진이 삭제된 뒤에 페이스북이 게시된 것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페이스북 메뉴 내에, 그러니까 마이 페이스북의 정보를 살펴보면 사진에서 제거된 GPS 위치와 사진 업로드 당시 IP 주소 등이 별도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위험한 정보 수집 기능을 차단하고 싶다면 먼저 페이스북에 올리기 전 아이폰 갤러리 앱에서 사진에 저장된 위치 정보를 제거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면 됩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통해 사진 위치와 파일 생성, 날짜 등을 귀하가 제공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고 인정을 했고, 또 이 위치 정보는 광고와 애플사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개인 정보를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페이스북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져가는 메타데이터 정보는 곧 돈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들을 사람들 몰래 수집하고 이것을 버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 한마디로 페이스북은 여러분과 관련된 거의 모든 개인 데이터를 충분히, 그것도 세밀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예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페이스북보다 구글이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페이스북은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로 큰 타격을 입긴 했지만 반대로 구글의 온라인 광고 수익은 계속 치솟고 있었다는 것이죠. 곧 이것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모든 활동과 행동에 대한 민감한 정보 수집을 자사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다면, 구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메타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토미 미스트라는 사람이 크롬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이 보안 연구원인 토미 미스트는 안드로이드에 설치된 크롬의 동작 센서는 사용자가 접속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진짜 심각한 문제는 개인이 크롬에 로그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익명으로 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 모든 수집 기능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안드로이드가 가속도계를 다루는 방식은 페이스북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할 수가 있고, 그 이유가 분명하게도 가속계는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이 꺼져 있는 듯 보이지만 항상 백그라운드에서 사용자 몰래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해당하는 스마트폰의 백도어까지도 작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 자꾸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자 크롬의 동작 센서 해상도를 의도적으로 제한을 했고, 2019년 이후로 사용자가 웹사이트 기기에 동작 센서에 접근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제어 장치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구글은 사용자 보안과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크롬의 보안과 개인정보를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항상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색하게도 지금 현재도 여전히 사용자 사이트에 접속하는 동안 검색과 디지털 광고에 필요한 데이터를 꾸준히 수집을 하고 있고,
일단 구글은 유튜브와 크롬을 통해 사용자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모든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미국의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의 권한으로 구글의 빅데이터가 열람되고 있는 것 또한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구글이 미국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의 열람 권한을 애플처럼 막을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키워줬던 것이 다름 아닌 미 국방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글이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비밀리에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FLOC, 즉 사용자 추적 기술, 이 모든 것이 바로 국방부의 투자금과 기술력으로 탄생되었기 때문이죠. 현재 여러분들은 구글과 애플처럼 너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기업들 때문에 그 속내를 잘 들여다보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과학기술과 연구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솔직히 미국의 다르파만큼의 기술력을 가진 기관은 없습니다. 사실 실리콘밸리도 다르파가 아니었다면 결코 IT의 정점에 설 수 없었을 것이고, 세상을 바꾼 압도적인 미래 기술들이 모두 다르파 연구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터넷, 알파넷, 마우스, 전자레인지, GPS, 탄소섬유, 수술로봇, 드론, 음성인식기술, 자율주행차,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다르파의 연구에서 시작이 됐죠. 특히 인터넷의 기원인 알파넷 같은 경우는 다르파의 설립 당시 명칭이었던 알파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것이고, 지금도 세계의 거의 모든 연구소들이 61년의 역사의 다르파를 그대로 모방하고 또한 따라잡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아무튼 구글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위해 자신들의 크롬은 위치 추적을 제한할 수도 있고 단말기에 보내는 시간을 모니터링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도 있으며, 또 개인정보 추적 기능을 끌 수도 있는 것은 물론 사이트 간의 추적을 중지하는 기능과 타사 쿠키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고, 전화 동작 감지를 차단하는 기본 설정 등이 모두 구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기능을 사용자가 직접 찾아서 차단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또한 사람들 몰래 백그라운드로 강제로 실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설정해야 되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살벌한 점은 크롬의 마이크 녹음 기능을 통해 사람들의 모든 보이스를 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스마트폰 상단의 화면을 잘 관찰해 보시면 마이크 표시의 아이콘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이크 기능을 이용해 음성 인식 기능을 사람들 몰래 강제로 활성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크롬은 사이트 간의 추적을 중지하지 않는 유일한 브라우저이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그동안 대중들을 통해 꾸준히 수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안드로이드 휴대폰 사용자 크롬을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고,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오페라, iOS 사용자라면 파이어폭스를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재 크롬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라우저로 급부상했고, 세계 최대 디지털 광고 대기업인 구글이 현재 이러한 데이터 저장 방법으로 웹 추적의 75%, 전 세계 75%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글의 추적 시스템은 바로 프리즘 프로젝트 계획의 일환 중 하나입니다. 프리즘 프로젝트는 정부가 국민 전체를 적극 감시하기 위한 프로젝트죠. NSA, 그러니까 미 국가정보국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국민을 감시하겠다라는 내용이며, AT&T, 구글, MS 등의 공용 통신사 데이터를 이러한 식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유대기업인 AT&T는 매일 3억 2천만 건의 통신 기록을 직접 제공했을 정도로 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과거 미국은 9.11 테러 사태 이후 거의 모든 것을 테러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솔직히 이들이 구글 같은 공룡 기업을 통해서 수집된 이 수많은 문서들은 사실 테러나 국가 안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나 기업 간의 경쟁을 벌이는 사안이나
금융이나 경제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개인 정보를 통한 사회적인 흐름을 이들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통신 내용은 잘 감시하지 않고 있고 메타데이터만 수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을 통해 단순히 메타데이터만을 수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까지 모두 열람이 가능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창에 입력한 검색어가 무엇인지 또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했는지 어떤 문서나 메일을 보냈는지조차도 솔직히 모두 알 수 있는 상황에 왔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의 모든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왔고 이것은 페이스북을 시발점으로 전세계 메타버스와 연동되기 시작할 것이며 완벽하게 사람들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동선을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프리즘 프로젝트라 불리우는 광범위한 통신 감청 시스템이 그대로 스마트폰에 연동해서 미국인들 더 나아가 전세계 정상 인사들과 대중들을 도청 혹은 불법 사찰할 수 있다라는 것과 이제 굳이 머리 아프게 타국가의 보안 시스템에 침투할 필요조차 없이 자신들이 만든 빅데이터 기업을 통해 즉 구글과 MS, AT&T 기업들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는 거대한 빅데이터를 그대로 편안하게 열람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01년도 그러니까 미국인 약 3천여 명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9.11 테러 사태. 이때 조지 부시 대통령은 9.11 사태를 기점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내걸었고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명분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의회에서 난항이었던 미국 테러 방지법까지 그대로 매끄럽게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 애국자법이라고 불리우는 테러 방지 법안은 9.11 테러 이후 말 그대로 테러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으며 이것은 전화나 이메일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을 허용하는 권한을 가져올 것은 물론이고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강제로 체포해서 무기한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권한마저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제정이 된 애국자법에 따라 정부의 정보 수집 권한이 대폭 확대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근거 없이 의심만으로도 감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범죄나 테러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만 있으면 반강제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열람할 수가 있고 최근 아마존, MS, IBM, 페이스북 등의 기업들이 치안용 얼굴 인식 시스템 도입을 보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안면 인식 기술 논란에도 미국 연방기관은 이것을 도입 확대하고 있고 단순히 치안용 얼굴 인식 시스템에만 기업들이 보류를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은행, 공항, 게임, 화장실까지 신원 인증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실제로 적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대중 편의시설을 통한 얼굴 인식 시스템을 통해 우회 감시를 하면 그걸로 끝이다 라는 이야기고 글로벌 기업 또한 대중의 반발을 매끄럽게 피해갈 수 있는 일종의 꼼수인 것인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얼굴 인식 데이터 역시 전부 구글과 같은 거대 데이터 기업으로 모두 조용히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중국의 대중 감시 역시도 인터넷 보안법이라는 법정 규제에 따라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고 텐센트, 다우아 테크놀로지, 하이크비전, 센스타임, 바이트댄스, 매그비, 화웨이, ZTE 등과 같은 중국 자국의 기업의 도움을 받아 이것이 반강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은 대중 감시 시스템에 매우 비슷한 흐름의 양상을 가져오고 있고 대중감시의 끝은 마치 깔때기의 논리처럼 결국 대중의 모든 정보를 통한 인류 통제와 AI의 급진적 발전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왜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이 출시됐고 아이폰이 출시됐고 구글과 애플이 엄청나게 스마트폰을 팔아 제낄 수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기술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던 것인지 안드로이드가 왜 전세계 스마트폰을 거의 독점적으로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인지 하나둘 그 의문이 풀리게 된 셈입니다. 초인공지능, 빅데이터, 딥러닝, 엔비디아,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결국 이 모든 것은 그 최종적인 위치에 다르파의 모든 기술력에서 흘러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다르파의 계획에 가장 첫 발을 내딛었던 것이 바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였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그 타이밍에 정확히 맞춰서 함께 터져나갔던 것이 바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죠. 이것은 절대 결탄코 우연이 아니고 스티브 잡스는 이 모든 것을 시작하기 위한 바람잡이 역할로 매우 충실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냐? 바로 그레이트 리셋이죠. 저들이 계획했던 새로운 계획대로 그리고 의도대로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미리 장전되었던 총알이었다. 이 스마트폰과 안드로이드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말이죠. 이런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